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드디어 봅니다. 오우! 자, 지금 여러분은 세균이 놀이동산에 온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속에는 동그란 균, 구균과 막대균, 그 다음에 나사식으로 된 나성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잇몸 속에는 진지발리스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 진지발리스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의 거의 다 있죠. 이게 가장 문제있거든요. 여러분의 냄새나고 염증 만들고 이를 뽑게 만드는 대표적인 잇몸 질환의 원인균은 진지발리스라는 균입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충치는 뮤탄스균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아주 딱딱한 여러분의 치아에만 붙어 살아요. 그리고 요런 뮤탄스균은 이게 좀 낭만을 좀 없애서 죄송한데 상추쌈 서로 이쁘게 막 싸갖고 나는 맥이죠? 네. 요거 자기 젓가락 이거 해갖고 다 하는데 그럴 때 이게 묻어서 그러니까 절대 스케일링 안 한 사람들은 상추쌈 사서 나누는 그런 낭만을 갖지 마십시오. 그게 뮤탄스균이나 각종 진지발리스균을 서로 이거 먹어라 그러고 세균 먹어라 그러고 주는 거지. 그거는 양치 잘하고 스케일링 한 사람만 상추쌈을 줄 자격증을 따로 발급해야 될 겁니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치약이 입속을 헐게 한다? 굉장히 따갑고요. 안에서부터 찌릿찌릿하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와요. 위험한 치약 성분 암까지 유발한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세포 속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99% 항균 치약의 실체.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이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은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요.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빠짐없이 쓰는 게 바로 치약입니다. 네. 최근에는요, 미백, 치석 제거, 또 입냄새 제거 등 특정 기능을 강조한 이런 기능성 치약들이 큰 인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기능성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입안이 헐고 피가 나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치약의 유해 성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9.9%의 항균력을 내세운 이 기능성 치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치약의 위험한 실체, 박용식 PD가 취재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살균, 살충 성질이 있는 합성물질로 비누와 세제, 치약 등의 항균 효과를 더하기 위해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에서 이 트리클로산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실, 이곳에선 쥐에 트리클로산을 투여해 이 물질이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습니다. 투여 기간에 비례해서 유방암 세포, 유방암 조직이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9주 이상이 되면 암세포가 너무 많이 크게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조직으로도 전이돼서 실제로 이제 마우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암세포 덩어리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네. 포레이즈를 같이 다른 환경 호르몬처럼 트리클로산도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에 끼어들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트리클로산은 말씀드렸다시피 내분비 교란 물질로서 우리 체내에서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하고 같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실제로 우리 몸의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을 시키는 거죠. 트리클로산은 특히 각종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이 알레르기 위험을 2배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트리클로산이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피의 흐름을 방해하며 근육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밖에도 트리클로산이 뇌의 발달을 교란시키고 남성 불임을 일으키고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한편 내성을 띠는 슈퍼박테리아를 키운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탯줄과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Triclosan can in fact cross into the fetus when the mother is exposed. The risks of the use of triclosan, especially at such high levels, outweighs the benefits of controlling bacteria. You just don't have to use it. 치약을 수돗물에 묻혔을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트리클로산이 수돗물의 염소 성분과 반응해 발암물질인 염화다이옥신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트리클로산은 비단 한 치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앞 트리클로산의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마트에서 판매되는 비누와 치약들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겁니다. 트리클로산하고 그 유사물질인 트리클로카반이 사용되고 있는 그 제품을 조사를 좀 해봤었는데요. 근데 실제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 성분으로 표기를 하지 않은 상품도 있었고요. 항상 불안해하면서 소비자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습니다.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제품의 유해성 논란이 커지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제조사들에게 앞으로 1년 안에 트리클로산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그 보고서를 FDA에게 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7년부터 아예 그 사용 자체가 중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P&G, 월마트 등 미국 기업들은 트리클로산이 들어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치약은 사포 역할을 하는 연마제, 세제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 고체와 액체를 섞는 결합제, 습윤제와 보존제 등 각종 합성물질들이 혼합돼 만들어집니다. 합성물질로 만든 치약의 유해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거품을 내며 세정작용을 하는 합성 계면활성제, 유통기한을 3년으로 만드는 방부제는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정 치약을 썼을 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이제 입안에 불편감을 호소를 하고 또 그런 반응들이 눈에 띄게 표면이 붉게 변하거나 물질까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병이 난 사람, 입안이 건조한 사람, 입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은 합성 계면활성제가 없는 치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합성 계면활성제는 심지어 입에 거는 것들, 자극을 줘서 점막이 탈락하는 것들, 궤양까지도 생길 수 있고 피부에는 아토피를 일으키는 보고도 많이 있죠. 치약의 방부제 성분이 1000만 마리의 미생물을 죽이는 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생물을 빠르게 없애 모든 미생물이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방부력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실험 첫날 5개의 치약에 똑같이 1000만 마리의 미생물을 주입한 모습입니다. 3일 뒤 어린이 치약을 제외한 4개의 치약에서 미생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천연 방부제를 쓰고 있다고 표기된 어린이 치약은 실험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미생물을 모두 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으로 14일 만에 99% 3일 뒤에 하는 기준인데 3일 만에 죽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긴다 그러면은 상당히 강하지 않나 생각되는 것 같고 또 접종된 균수 같은 경우에도 통상의 균 농도보다는 그 100배 이상, 10배 이상의 농도를 넣었는데 그 상태에서 3일 만에 죽었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강한 방부 시스템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씨는 지난 20여 년간 화장품 업계에서 종사해온 방부력 시험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런 제조사들이 제품 생산과 유통상의 편의를 위해 치약에도 필요 이상으로 강한 방부제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산 공장이 무균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걸 사멸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계속해서 이걸 이제 마신다든지 이런 피부로 흡수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치약의 방부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이 바로 이 파라벤. 화장품 방부제로 잘 알려진 합성 물질입니다. 미꾸라지가 있는 수조에 파라벤 가루를 풀어 넣으면 얌전하던 미꾸라지가 발작을 일으키다가 쓰러질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 사람의 몸에도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벤의 특징이 그 성장기에 있는 그 성호르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 그 다음에 여성의 어떤 그 생리주기 이런 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성인 같으면은 유방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환암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는. 최근 화장품에는 파라벤을 점차 안 쓰는 추세. 치약에는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 제작진은 14종의 치약을 구입해 파라벤 성분이 들어있는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특히 독성이 강하다는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을 확인한 결과 5종에서 파라벤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총량이 2000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치약의 파라벤 성분은 전체 질량의 0.4%를 넘으면 안 됩니다. 실험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램당 20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제 0.2%에 해당되는 농도거든요. 이게 구강내로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이솔질 하면서 헹궈내면서 다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잔류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작진은 양치 후 입안에 어느 정도의 파라벤이 남는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4사람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3명은 같은 양의 치약을 짜서 같은 칫솔을 사용해 같은 시간 동안 입을 닦았습니다. 대신 헹구는 횟수를 1번, 3번, 5번으로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치약 없이 칫솔로만 이를 닦았습니다. 실제 양치를 마친 이들의 입안에서 파라벤 성분이 검출될까? 실험 결과 치약을 안 쓴 사람의 경우 입안의 파라벤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치약을 쓰고 한 번 헹군 사람은 잔류량이 200배 이상 늘었습니다. 5번 헹군 사람도 양치 전보다 35배 많은 파라벤이 남아있었습니다. 입안에 치약 성분이 남지 않게 하려면 10번 이상 헹궈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헹구는 횟수는 평균 4회. 대부분 입안에 파라벤 성분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입안의 파라벤은 고스란히 몸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5번 뱉고 난 다음 파라벤은 보통 우리 인체에 오랫동안 이게 혈류에 잔류하는 누적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중금속 같은 어떤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먹게 되면 혈류에 이제 누적이 되는 건데 파라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세포 속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2년 식약처 조사 결과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꼴로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됐습니다. 양치를 자주 할수록 소변의 파라벤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최소한의 방부제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또는 결국 방부제는 천연이든 저기 합성이든 간에 조금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하지 않는 어떤 물질들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치약의 유해 성분에 대한 우려와 규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프랑스 소비자들은 치약 하나를 고를 때도 무척 신중합니다. 일부 치약에 들어가는 파라벤이 해롭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선 우리나라와 다르게 치약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꼼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Je suis très très exigeante parce que c'est très important, ça va dans ma bouche, donc ça va dans mon corps. Donc je ne veux absolument pas qu'il n'y ait ni parabènes et je fais très attention à tout ce qui est l'environnement à l'intérieur de mon corps. Donc c'est la première chose pour laquelle je suis exigeante et je regarde bien le mode d'emploi, etc. Tous les ingrédients qui composent ce dentifrice. 파라벤의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유럽연합은 프로필 파라벤 등의 허용치를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0.19%로 낮췄습니다. En quelques années, les parabènes, il y a 5 ans, 6 ans, on n'en entendait pas parler du tout. Ça s'est beaucoup renforcé. Parce qu'on a découvert des choses qu'on ne savait pas avant. Ça apporte des maladies, des cancers, ça on ne savait pas avant. Ils ont découvert ça depuis, ils les retirent de partout. 미국 미네소타주에선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나섰고, 캐나다에선 트리클로산의 안전성 조사에 들어가며 살충제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일본에선 허용치를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고, 유럽연합은 일부 파라벤이 들어간 치약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유해물질이 들어간 치약이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제작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구두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약은 국제 기준에 맞춰 성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리클로산과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하는 해외의 추세를 참조는 하겠지만 이들 물질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된 후에 사용 금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치약이라는 건 하루에 최소 2번 내지 3번을 씁니다. 그러면 입안이라는 구조 자체는 흡수력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되는 성분들을 우리가 매일 입에서 사용을 하고 잔류 남아있는 것들이 흡수가 되거나 삼키거나 흡수가 된다면 분명히 누적된 것들은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